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피습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총선에 미칠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하이라는 말. 자,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수술 받고 지금 이제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죠. 그래서 면회는 뭐 일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뭐 피의자 관련돼서 뭐 새로 뭐 나오거나 혹시 뭐 최근에 들으신 내용들이 혹시 좀 있나요? 뭐 어제 구속영장 이제 청구되고 오늘 이제 아마 영장 심사하겠죠. 그러니까 뭐 피의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별도로 뭐 다른 언론 보도보다 먼저 듣기는 힘든 구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수사 관련된 수사와 거니까. 관련해서 예.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 그냥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사람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단독 범행이냐,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초유의 관심사는 이 사람의 당적이 그동안 어떻게 돼 왔느냐,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를테면 흉기를 뭐 여러 개를 뭐 만들고 뭐 이렇게 갈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기관에서도 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당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압수수색을 뭐 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은 거는 맞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덮쳐가지고 경찰이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네. 확인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당원인지 여부는 그 당밖에 모릅니다. 중앙선거관리 그렇죠. 선관위에 없어요. 그게 당원 명부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중복 여부도, 그때문에 이중당적 여부도 사실은 이거를 의지를 갖고 양당에서 확인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이중당적이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제 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구조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원인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2020년? 예, 2020년이죠. 2020년에 탈당을 했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가입을 한 게 예. 가입을 한 게 작년이죠, 작년. 예. 어쨌든 최근에 민주당에 가입을 한 거는 맞고, 네. 그리고 2020년에 작년. 동일한 이름, 건 이제 국민의힘 설명으로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탈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렇죠. 여기까지 한 건데, 네네.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인적사항이라고 할까요? 생년 뭐 이런 게 이제 유사한 사람이 2015년부터 5년간 당적을 유지하다가 2020년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4월경 민주당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한 걸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뭐 해당 정보를 확인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술로 나온 거는 뭐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그랬다 뭐 이런 것만 지금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황되게 우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우발적인 그런 사태들을 보면은 그냥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입니다. 30일 날 우리 스튜디오로부터도 가까운 이 영국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달개비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네, 그때도 보면은 돌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낙연 그만해! 왜 그래! 막 그 소리쳤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거기서 현장에서. 네. 우리 채널 방송으로도 나간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런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미 이재명 대표의 동선 신년 일정 여기다가 이른바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 그 다음에 목 부위를 겨냥을 했겠죠. 안 그러고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으면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상처가 나질 않았을 거예요. 가령 뭐 팔을 찔렀다든지 옆구리를 찔렀다든지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정확하게 목 부위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야 치명적이겠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이낙연 전 대표를 또 겨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슨 뭐 당원이 어느 당원이었다, 어느 성향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이걸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경찰에서도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혐의가 살인 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계획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살인 미수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2006년에 습격했던 지충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징역 10년이 나왔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11년 받았다가 10년으로 이제 1년 감형돼서 확정이 됐고 그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네, 네. 여기는 살해 의도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12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2년밖에 왜 차이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더 좀 중하게 조금 다스려야 된다라고 저는 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사실은 요 테러 사건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구나. 민주당도 이제 모든 게 약간 스톱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뭐 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류한 상태고 원칙과 상식도 뭐 일단은 뭐 그렇죠. 다. 예. 어떻게 뭐 일단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약간 이제 좀 민주당에서 뭐 탈당하거나 이렇게 뭐 신당을 하려고 했던 분들의 향후 행보. 일단 뭐 병문안을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차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문안 이야기 그거는 이제 뭐 인간적인 이제 도리 차원의 이야기일 테고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병문안을 가겠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하고 있죠.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빠르게 또 병문안을 했고 네. 우리가 물론 이런 걸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결국 시중에서는 세간에서는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차원 분석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에요. 네. 이 재판 리스크가 이제는 좀 불투명해졌다, 불확실해졌다. 왜냐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 이 재판 리스크가 좀 불확실해져 버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낙연 그 다음에 비명계의 차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탈당을 하든 신당을 하든 이게 저는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봐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그 다음에 비명계는 공천이다. 네. 이게 있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일정 자체는 적어도 뭐 열흘이 됐든 2주가 됐든 수년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존의 전략은 이재명 때리기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더 대립각을 분명하게 또 세우려면 특검법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재판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제가 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오늘 일단 이완우 의원이 나와가지고 원칙과 상식에도 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건강이 호전되면은 네. 최후 통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이 호전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확실히 아니고 네, 일반 병실로 그거는, 옮겼으니까. 일반 병실로 네. 옮겼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거동이 가능한 정도 아니면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뭐 요 정도를 아마 원칙과 상식이나 뭐 이쪽 비명계 쪽에서는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면은 어쨌든 뭐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냥 미룰 수가 없어요. 일단은 네. 이 타임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죠. 네. 대충 보면은 이거를 1월 셋째 주 이후로 미루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뭐 이거를 봤을 때 창당의 일정도 그쪽 필요하잖아요. 일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 그거를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안에 이제 뭔가 거치가 다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 와중까지는 조금 숨죽이면서 암중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2주 정도는 예, 예. 약간 있을 것 같다. 근데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건강이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을 흔드는 게 또 맞느냐?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오히려 좀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약간 자리 잡는 거 아닐까? 약간 비명계. 말씀하신 거가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에 대표의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정치의 일정하고는 당연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당이 힘들고 대표가 힘든데 이렇게 분란의 정치를 하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당이 힘든데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할 수 더 있죠. 강하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고. 어찌됐든 신당을 만들려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비명 쪽에서 이제 만들려는 신당에는 이거는 좋은 정치적 소재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움을 좀 겪을 것 같고 이 과정도 시간도 늦춰지지만은 새를 결집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약간은 낮춰질 가능성도 있고 동정론이 생길 수도 있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죠.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저는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좀 다른 생각은 뭐냐면 네. 이전에도 꼭 이제 피습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좀 뭐 변곡점이 될 만한 돌발 변수가 있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급변 돌변하거나 또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됐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주간 동안은 여론조사에서 이번 주는 이제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는 안 나옵니다만 그런 결과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중도층 네. 같은 데서 이제 2030 MZ 세대에서 동정 여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피습 잘못됐어 이러면서 이른바 MZ 세대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피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피습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네. 동정 여론이 이제 이 유발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오래 이제 가지 않을 수 이런 있다. 지속성이 2, 3주 되면 네. 아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누구보다도 잘 짚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2월 달에는 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방향을 세우고서 조직화를 할 때는 설 명절 이후로 미루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국면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저런 걸 판단하고 공천 계획이라든지 비대위, 주비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적어도 1월 26일까지는 그 이전엔 정리가 네. 된다. 네. 여론까지도 일단락이 좀 종지부를 찢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잘못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게 총선까지 내내 지배하는 이슈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정론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할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그러니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총선 국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늘 이제 97일 남았나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서울대병원 쪽에서 11시 반에 그 경과 브리핑을 한다고 네, 지금 공지가 왔네요. 원래 그 서울대병원 쪽에서 이 브리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당 쪽에 좀 연락을 해서 당에서 하는 너희가 좀 걸로 해라. 했는데 지금 만약 혼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네, 자상 크기가 뭐 열상인 1.42 열상이네, 센티미터니. 자상이네, 뭐 요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죠. 열상은 찢어진 거고 자상은 배인 배인 거예요. 거죠. 그리고 뭐 찔리거나. 창상은 쑥 들어간 거죠. 그렇죠. 창상은 칼이나 검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이렇게 찔린 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고 뭐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정리가 된 거는 차라리 다행이다. 네, 아무튼 뭐 경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또 뭐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그 한 방송에 나와서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됐던 때 나왔던 대전은요 이 발언이 약간 연출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얼갈보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회복이 되면 어쨌든 뭔가 회복 후 그렇죠. 이게 첫 말이 뭐냐 일성이 뭐냐 이게 또 약간 다들 이렇게 주목할 것 같은데 약간 어떤 식으로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총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정치 이벤트가 돼버렸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글자로 이야기하죠.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네 글자가. 그래서 뭐 대전은요, 이해는 뭐 부산은요, 저는 엑스포를 앞두고는 부산은요, 뭐 마산은요, 뭐 경복궁은요, 다섯 글자인가요? 네 글자로 이제 줄이시면 하여튼간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핵심이 하나는 특검은요 되겠죠.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으로서는 정부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특검법은요 그러면 또 이게 꼬여 약간 발음이 또 지금 목 상태라든지 몸 상태가 안 좋을 그런 이재명 대표를 추정한다면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 월요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발음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기문 기자처럼 동아일보가 먼저 캐치를 하겠죠. 그건 이제 네 글자가 특검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특검이다가 아니라 전국 진행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을 가질 특검은요라고 것이다. 물어보면서 다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내년 선거에서 중요한 수도권이나 2030 MZ세들이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지. 특검법 관련된 게 여론조사했었는데 김준일 배종찬 분석을 좀 다시 한 번 더 볼까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중립기업 구독자가 또 늘어나는 현상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이게 좀 사안이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가볍게 하기 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전국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터님. 네. 윤여준 전 장관이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제 반박을 했어요. 쉽게 얘기를 네. 하면은 대전은요는 내가 박근혜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네네. 지금 윤여준 장관은 그때 구상찬 전 의원하고 같이 이거를 협의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말을 했든 아니면은 그거를 의도를 했든 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하나가 잘 이렇게 정제돼서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거를 무슨 이게 조작도 아니고 이랬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의도해서 얘기했다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저는 사실은 그때 2006년에 이미 이거를 의도해서 얘기를 했구나 대전은요 그렇게 해서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확인 안 했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엄청나게 판세에 저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뭐 이낙연 신당은요 아니면 특검은요 이런 거는 박근혜 짝퉁 같아요. 그런 느낌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좀 대범하게 예를 들면 민생 얘기를 한다든지 이재명 스타일상 지금은 좀 통큰 정치를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때 2006년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대전은요 얘기가 나왔든 안 나왔든 한나라당이 압승이었어요.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로 걔가 나와도 당선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열린우리당이 전북에서 하나 먹고 그리고 광주 전남은 민주당 그때는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DJ 쪽이 그쪽하고 나머지 한나라당이 이쪽에 다 먹었습니다. 전국을 다 먹었어요. 네네. 이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획득한 거랑 거의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로 이미 판세가 많이 기울었던 상황이니까 그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 하는지에 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 뭐 전국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회복이다. 그럼요. 예. 빠른 케어를 더 발휘하겠고 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뭐 이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습격이죠. 있어서는 네. 안 될 일입니다. 네. 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한 줄평 전국 전망에 대한 한 줄평 보고
첫 번째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준일 에디터님의 예, 저는 뭐 시계 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각자의 유불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조금 모든 일정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개가 뿌얘진 상황 같아요. 지금 뭐를 유불리를 판단하고 그러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물론 4월까지 시계 제로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분간 시계 제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저도 평 볼까요? 김준일 대표 뭐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계제로 같다면 다만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네. 하지만 총선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국면 또 유권자들의 평가는 저는 원래 또는 본질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갈 것이다. 모든 일은 필히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간다. 네. 사필 기정이다. 이런 피섭도 잘못된 것이고 이른바 네. 우리가 트로이트 많이 해요. 예전에 존 레논이나 케네디나 레이건이나 이런 피섭도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신적인 불안정성 자체가 그 범죄의 용의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일으켰다면 절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사필 기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구 경기 할 때도 이게 선수가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하면 경기를 중단하고 일단 치료부터 하고 경기를 진행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그런 거랑 우선이죠. 뭐 같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